최근 국내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이 파죽의 9연승으로 2년 연속 한국의 농심배 우승을 이끌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사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응답하라 1988에서 최택 구단의 모티브가 되어 더 잘 알려진 이창호 구단이 2004년 제6회 농심배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서 5연승을 거두며 우승컵을 차지해 상하이 대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업적에 필적할 만한 위협이라 평가받는 일이죠. 하지만 한국의 라이벌 중국은 편치 못한 분위기입니다. 이세돌 구단 은퇴 후 수년 동안 세계대회를 주름잡았던 중국은 최근 2년간 농심배 우승컵을 놓친 것은 물론이고 신진서, 박정환, 신민준 등에 밀리며 세계대회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그 나라 선수들의 억지 떼쓰기, 어린아이처럼 삐쳐서 빼앵거리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한국 기사들이 중국을 이기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만방자하고 경거망동한 발언들을 내뱉어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상대가 안 돼. 소국이 대국 뜻을 어찌할 리오 키키. 작년에 세계 바둑대회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의 두 선수가 중국 선수들을 만나자 중국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던 것이죠. 당시 대회에서 수년째 우승을 휩쓸고 있던 중국. 게다가 중국 선수가 우승으로써 나를 증명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죠. 이에 한국 선수들이 작정하고 14년 만에 새로운 기록을 쓰며 중국을 침몰시키자 중국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혔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기세가 올해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바둑의 종주국인 중국에게 바둑은 탁구만큼이나 자존심인 스포츠인데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바둑이 채택될 정도면 말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바둑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 때 중국은 역으로 계속된 관심과 노력으로 새로운 바둑 신예들이 탄생하고 있죠. 세계대회 역시 중국 기사들이 휩쓸고 다니고 있는데요. 당시 준결승전에 올라온 신진서 구단은 작년 결승에 중국 커제 선수를 만나 패배해 아쉽게 준우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커제 구단이 대회가 끝난 후 신진서 구단에게 직접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마우스 오작동 이슈 때문에 아쉽게 패배한 신진서 구단은 그 이후 중국이 무서워하는 기사가 되겠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에 진출한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나란히 중국 선수를 상대하자 국내 바둑 팬들은 물론 세계 바둑 팬들 역시 주목했던 것이었는데요. 한중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된 대회에 중국 네티즌들 역시 귀추를 모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신진서 구단이 세계 랭킹 1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우세를 점찍었는데요. 중국의 오만함도 있겠지만 커제 선수를 필두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바둑 메이저 대회에서 중국이 활약해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자랑인 커제 구단이 32강에서 김지석 구단에게 이미 패배해 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박정환은 예상과는 달리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으며 좌우천위를 잡았으며 신진서는 양딩신을 꺾었는데요. 신진서는 2년 연속 결승 진출해 한국은 대회 우승을 확정지었던 멋진 승부였습니다. 중국의 7년 연속 우승을 막은 한국 기사들,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이세돌 시대 이후 다시 바둑 세계 최강국으로 재도약한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당시 국내외 네티즌들은 역사적인 순간에 매우 기뻐했지만 반면에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기사들이 모두 탈락한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국가 굴욕, 한국인한테 지다니 창피하지도 않냐? 이 참혹한 결과를 중국 기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라며 한국에게 패배한 것에 분노하는가 하면 이어 왜 항상 한국은 정상급 기사들을 배출할 수 있습니까? 중국도 나쁘진 않지만 정상에서 빨리 내려온다라며 한탄 섞인 글이 올라오자 한국은 각 세대에 세계 최고의 기사들이 있다라며 조훈현, 이창훈 등 레전드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 난 신진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발전했어. 국내 기사들은 그걸 좀 배워야 해. 내년에는 커제가 그를 상대하고 나머지 중국 인류 기사들은 박정환에 도전해보자.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바둑은 없고 한국은 항상 대성할 것입니다. 중국 바둑은 5년 이내에 한국 기사들에게 완전히 밀릴 것으로 예상돼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며 이제 중국 바둑은 끝났고 한국에 도전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죠. 이 와중에 한 중국 네티즌은 신진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가 TV를 많이 보고 유명해지는 방법뿐이야. 그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결혼하게 해라며 신진서 구단을 바둑으로는 못 이기니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내려오게 해야 한다는 웃긴 댓글도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 바둑에 대해 칭찬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요. 그들은 허허 온라인 대국이라 이건 한국 컨닝의 강점이야. 정말 한국이 잘한 줄 알아? 다시 오프라인 대회가 열린다면 한국은 그냥 껌이야. 내가 봤을 때 중국 선수들만 진짜고 한국의 신진서, 박정환 등 몇몇은 가짜인 게 분명해. 한국인은 AI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앞으로 이 네트워크에서 바둑을 두지 마세요.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 수가 없네요. 한국의 90%가 부정행위로 의심됩니다 라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회를 의심했습니다. 확실히 생각하는 대로 보고 행동하며 그게 수준이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러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것이죠. 참 헛소리도 정도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커제 선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올해 농심배에서 신진서에게 패한 이후 자신의 SNS에 이게 정말 사람의 바둑인가? 내가 예전에 상대했던 알파고보다 더 강해 보였다며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말을 남긴 것이죠. 실제 신진서를 비난하는 댓글이 가득 달리기도 했고요. 물론 중국 측도 이런 모습이 부끄럽기는 한가 봅니다. 화세밍 중국 기원 부주석은 커제의 발언은 중국 기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사실 커제는 아직 저런 식으로 자기 커리어를 망칠 인물이 아닙니다. 나이도 아직 25살로 창창하고 그간의 커리어도 훌륭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커제의 페이스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메이저 대회에 모두 진출하지만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던 것이죠. 심지어 유일하게 결승에 오른 LG배에서는 신민준 기사에게 우승을 내준 뒤 큰 소리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바둑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 생활과 다른 곳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요. 한 중국 바둑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커제가 인공지능 등장 후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 빠른 시일 안에 카리스마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알파고를 상대로 유일한 1승을 거둔 이세돌 구단. 자신만만했던 커제 선수는 알파고에 3패를 당한 뒤 슬럼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신진서 선수를 조롱하더니 중국은 이제 누가 위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AI에 처절하게 패배하고 AI에 갇혀버린 안타까운 모습인 셈이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식어가는 바둑.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라를 대표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상급 기사다운 점잖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품격은 물론이고 실력에서도 늘 중국을 앞서는 한국의 기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곧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세계대회 패권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바둑 갈등이 얼굴을 마주하고 맞붙는 대면대국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그때도 AI 운운하며 핑계댈 것인지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